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북그램 두 번째 시간, 매일 아침 1시간이 나를 바꾼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지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오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류할 때 지난 시간에 전반전, 후반전 30분씩으로 시간을 나눠서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기록을 할 때는요, 아날로그 방식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침 1시간에 작성하는 할 일 목록만큼은 익숙해질 때까지 종이 수첩이나 노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하자. 그 이유는 제 집중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미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노트를 선정하시면 매일 아침 더 펼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트 중에서 가장 내가 아침에 펼치고 싶은 노트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약까지, 네, 최은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상 후 1시간 동안은, 일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상 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뇌는 그 전날의 어떤 메모리라든지 그리고 내일 할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아웃풋도 하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을 봐버리면 인풋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아웃풋을 먼저 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 목록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인터넷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일 목록을 쓰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감할 때 빨간색 볼펜으로 내가 그거를 한번 그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묘한 쾌락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 다 했구나. 이거 잘했네. 이건 오늘 못했는데,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걸 마쳐야겠다라는 그런, 네,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저녁 노트와 펜을 준비하라고 돼 있는데요. 매일 아침 가장 손이 잘 갈 것 같은 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저자는 정말 대단하신 게 노트를 직접 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펜의 종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의 종류는 그 펜의 종류는 제가 비밀로 붙이겠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볼펜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세심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노트가 정말 있는지. 정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10년째 제작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분류할 때 좀 걱정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3가지, 3단계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하루하루가 모여서 매주가 되고 매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매일의 습관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는 그냥 오늘 할 일을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다란 노트에 제가 매일 이렇게 3장씩을 한번 쫙 다 써보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한번 다 써보고요.
두 번째는 사색으로 분류해서 씨앗 심기를 판별합니다. 저번에 제가 씨앗 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앗 심기 혹시 어떤 색으로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네 가지 색깔 중에서 빨간색이었습니다. 네, 잠깐 퀴즈를 내고 싶은, 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네요. 그리고 씨앗 심기는 결국엔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이 씨앗 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서 씨앗 심기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내가 씨앗 심기를 판별한 다음에 그 씨앗 심기를 다시 세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씨앗 심기 중에서 내가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신규 거래처를 만약에 뚫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세분화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의 고민이 뭔지 조사해 보고요. 고객을 조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초안을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예전에 혹시 그 시험 공부하실 때 우리 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 한번 많이 해보셨나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그 답을 설정해 놓으면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훨씬 나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발표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필요한 인원 확인, 자료 작성, 프레젠테이션 연습, 그리고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컬러 인쇄 3부까지 돼 있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볼 거 상대방한테 드릴 것까지 인쇄하는 작업까지 그 준비 단계에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일을 진행하실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요. 그 일에 바로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전부 다 끄집어내는 첫 번째 단계에서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다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한번 노트에 한 A4지 용지 정도 되는 노트에 한번 다 써보시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는 일, 그리고 다음 주 일정이지만 좀 신경 쓰이는 일, 그런 일 있으시죠? 일단은 내 사고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전부 다 적어보세요. 전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적어보는 거. 왜냐면 전부 다 적어보면요. 훨씬 더 나한테 중요한 일을 초이스하기가 쉬워지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잘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네 제발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위클리 플래너를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위클리 플래너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요. 왜냐면 위클리 플래너에 보면 세로축이 모두 다 시간입니다. 시간. 어떠세요, 여러분? 왠지 그런 강박관념 드시지 않으세요? 그 시간 안에 왠지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 때문에 위클리 플래너가 너무 사고 싶고 너무 예쁜데 좀 보다가 다시 내려놓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진행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지금 봄이라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출할 과제, 직장에 계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또 집에 주부로 계시더라도 내가 어떤 기한 안에 맞춰야 될 일,
전 그게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읽고 싶은 책이나 자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써놓으시면 내가 틈나는 시간에 그 자료나 책을 읽을 시간이 아마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샌드위치 같은 시간 있으시죠? 네, 그 시간 잘 활용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바로 써보라고 했던 게 바로 모닝 페이지입니다. 그냥 다 써보는 것. 이때 굉장히 사고가 확장된다고 해요. 오늘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 오늘 할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때 아까 위클리 플래너를 사용할 때 시간의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시간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하루에 할 일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할 일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4색으로 분류해서 씨앗 심기를 판별한다고 했죠. 긴급하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초록색입니다. 내가 당장 실행에 옮겼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일, 그게 초록색이고요. 긴급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속가내기라고 해서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묻어두기, 바로 검정색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검정색 때문에 하던 일, 하던 대로 계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다소 어려워도 글로 적는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내가 적다 보면요, 우리가 색깔을 표시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꾸 반대로 하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표시하는 거. 그리고 모두에게 공통적인 씨앗 심기를 제가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심신의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100세 시대니까요. 그리고 운동,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 멘토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일과 관련된 일. 네, 이게 바로 아주 공통적인 씨앗 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워크 앤 워크, 워크 앤 프라이빗, 워크 앤 사이드 잡, 워크 앤 인베스트, 이런 지향점에 따라서 빨간색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이건 한번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록색은 현재의 생활과 업무에 직결되는 일. 네. 그리고 파란색은 예를 들어서 전화, 이메일 확인, 예,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검정색은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기적으로 시간을 운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찜찜한 기분으로 상대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더 미안한 일이 아닐까? 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속박이 아닌 자유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규칙에 따라 의식적으로 순위를 정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시간의 주체자, 내 시간의 주체자는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저 자신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씨앗 심기를 세분화하면요. 이제 세 번째 단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네. 이게 뭘까요? 만약에 그날에 할 일에 씨앗 심기가 없다면 다음 일주일 스케줄에서 씨앗 심기를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먼 미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 또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2주나 3주 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한 달 후.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오늘 내가 한번 구상해보고 준비하는 단계로 쓰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마감이 코앞인데도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청소나 메일 정리를 하며 현실에서 도피한 적이 있지 않은가? 저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네. 저는 정말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착수했을 때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도피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아침 1시간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시는 거죠. 네. 어떤 일을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요. 그 흐름이 생기고 패턴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를 다시 집어넣는 것은 조금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침 일찍 그걸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거죠. 그럼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설령 할 일을 그날 안에 못 끝내도 오늘은 70%나 진행했어 하고 진척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긍정감이 더 강해진다고 하네요. 모든 계획을 하루에 소화하지 못했어도 아침 시간을 씨앗 심기에 할애했다는 사실에서 오늘은 나에게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성취감 한번 꼭 느껴보시고요. 네, 네, 채팅방,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또 나왔어요. 아까 씨앗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씨앗 1종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씨앗당 종이 한 장을 운영해 보는 거죠. 씨앗 심기 과제가 몇 개든 종이 매수만 확인하면 된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처리할 일이 만약에 10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1포스트씩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포스트잇이 10장이 붙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실행할 때마다 포스트잇을 한 장씩 제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개나 있었는데 그게 한 장씩 땜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침 1시간 내에 못 끝냈다면 며칠에 걸쳐 작성해도 관계 없다. 네,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 1시간을 통해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착수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씨앗 심기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분화할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이제 고민이 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리고 내 생활에 착 붙어서 일부가 되었으면 하는 일,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일, 그리고 아직 체계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일,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세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확하기도 전부 처리해야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제가 초록색 말씀드렸었죠. 급하지 않다고요. 시간이 흐르며 묻어두기. 이것은 검정색인데요. 이런 것들은 한 달 주기로 정리해 보셔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요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 훨씬 더 한눈에 쏙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수확하기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만큼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지만 뿌린 씨앗이 염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색상을 분류하라고 했는데요. 색상을 분류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이 분류를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판별해내는 능력입니다. 내가 노트에 쓰고 난 다음에요. 이건 중요해. 이건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라는 걸 그 순간 생각한 대로 분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에 굉장히 높은 집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순간의 어떤 판단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못한 일은요, 전략적으로 보류해도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재검토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또 다음 한 주를 또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완수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절대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80% 달성을 목표로 하라고 하네요. 너무 완벽함을 목표로 하다 보면요.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겠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뭐 지금 입장하지 않더라도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노트를 정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조금 그런 것들은 좀 즉흥적으로 정하셔도 네, 됩니다. 네,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과 간트 차트를 주기적으로 활용해라. 마인드맵을 쓰다 보면은 역산 사고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인드맵 같은 거 연습 많이 하죠. 국어 시간에도 많이 하고요. 마인드맵은 어디서나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요. 삶의 우선 과제나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자신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한 가지 지향점에 축을 둔 채 또 다른 지향점에 다리를 걸치면서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역산사고 마지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내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반 30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30분은요. 내가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겠죠. 전반 30분에는요. 할 일을 모두 써보고 우선순위를 분류해보고 그 다음에 색깔로 표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 거기까지. 전반 30분이라면요. 후반 30분은 이제 내가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이때도요. 글로 적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모두 목록화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 1시간에 할 일 분류가 생각대로 안 돼서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개 내가 할 일의 크기가 클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일만 적기보다는요. 글로 적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목록화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집안 정리를 할 때 거실을 치운다, 부엌을 치운다, 서재를 정리한다, 욕실을 청소한다, 아이 방을 치운다, 옷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6가지 목록으로 나누었을 때 나의 진척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동가정복지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게 시간관리법이었어요. 그 시간관리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20분을 내가 생일 파티를 20분 동안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20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그 할 일을 목록화한 다음에 시간을 설정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얹어 놓은 시간에 집안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교차점을 만들어서 시간을 쓰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정해진 시간에 그 내가 정한 목록을 완전히 수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진짜 안 적어도 되는 것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저도 그 빗자루질 하기까지가 있었어요. 뭐 팬케이크를 올리고 그리고 방을 쓸기 그리고 뭐 식탁에 접시나 세팅하기 그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자잘한 것들까지 한번 다 적어보시면요. 내가 지금 뭐가 빠졌고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눈으로 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때 되게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리를 해보신다면요. 요새 진짜 봄이라서 정리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활용 진짜 창고에 가면 가구들이랑 책이랑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도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결단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잘 버리는 사람이었나?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10년의 어떤 묵은 짐들을 청산하는 느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린다.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리고요. 걸레질을 한다. 정말 단순하죠. 정말 단순한데 글로 썼을 때 우리가 완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80% 말씀드렸죠.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할 수 없는 고민을 분류해라. 머릿속의 불안감을 일단 밖으로 꺼내 가시화해서 고민과 스트레스를 분류해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나요? 코로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팩트죠. 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직접 개발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고민과 통제할 수 없는 거. 그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주제 1 포스트잇 말씀드렸죠. 네. 지금 오늘 아마 바로 포스트잇 사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저 느낌 있고요. 느낌 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오늘 포스트잇 아마 종류별로 한 5가지 정도 사실 것 같아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해결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표를 만들어 1주제 1 포스트잇의 고민을 한번 분류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 불가능한 고민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결책을 생각한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네, 지금 말을 하면서도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 포스트잇에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적는 것만으로도요,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한번 아웃풋이 됐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 예전에 되게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정리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꼭 노트를 펴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기를 쓰고 나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 작업의 장점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문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동료가 나보다 먼저 출세했다고 속을 끓여봤자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끙끙 앓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료의 출세 비결을 분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회방, 질투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도 멀어질 수 있다.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1주제 1 포스트잇.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저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컴플렉스 속에 숨은 강점을 찾아라. 자신의 컴플렉스를 글로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을 적고 주위에서도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위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 분야에서 좀 탁월하다는 표현을 하죠. 네, 그거를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도 반대로 보고 있는, 네, 진짜 재밌네요. 네, 또 반대로 당기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당겨볼까요? 네. 자신의 컴플렉스를 글로 적어라. 컴플렉스를 글로 적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강점과 가치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컴플렉스가 나의 강점이기도 하다. 이 작가님이요, 자기가 일찍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 끝에 모닝 루틴을 개발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걸 심지어 책으로까지 쓰셨죠.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까지 쓰셨는데요. 결국 건강에 관한 책도 그렇고요. 이분도 그렇고요. 보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에 대해서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책까지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못하지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이 점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그걸 잘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콤플렉스는 나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거기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다. 나의 약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정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진짜 용기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당신에게도 분명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글로 적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요, OWEH라고 이렇게 한번 꿈을 구체화해 보래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이제 육하원칙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OWEH를 보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how much가 들어가요. 얼마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플러스 얼마나, how much가 들어있어요. 내가 즐거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해변가 리조트 별장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where?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why? 좋은 이유, 그 리조트가 좋은 이유, 그리고 when? 몇 년 후에 그곳에 별장을 장만할지, 그리고 who? 누구와 함께 할지, 가족과 함께인지 친구랑 함께인지,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 이때는 돈이 되겠네요. 별장을 사려면 how much, 그리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how가 되겠습니다. 내가 별장을 사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비현실적인 비용이 든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역시 how죠. 이렇게 OWEH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곳을 인식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 왜냐하면요, 그 막다른 곳을 인식하게 되면서 더 나은 방법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방법. 네, 좀 더 새로운 생각이 들겠죠. 자신의 꿈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 꿈을 꼼꼼히 분석하고 구체화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OWEH에 따라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된다. 왜냐하면 아침 1시간은 매일 오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독서만큼 효과적인 씨앗 심기는 없다. 그 중에서도 이분이요, 씨앗 심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운동도 있을 수 있고, 내 건강을 챙기는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침 독서를 추천을 해주시네요. 지향점이 무엇이든 모두에게 효과적인 씨앗 심기라고 합니다. 아침 독서의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의 방해가 없어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바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죠? 근데 내가 오늘 읽은 거를 내일 읽은 사람에게 전할 때요, 약간 따끈따끈함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읽은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번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집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곧장 마음먹은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지체 없이 활용해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침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아침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드는 책은 좀 지양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침에는요, 내가 바로 응용할 만한 내용,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읽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체킹하고 넘어갈 수 있는, 또 훑어볼 수 있는, 예, 우리가 아침에 왜 신문을 볼 때
굉장히 정독해서 보진 않잖아요. 아침에 만약에 30분 정도의 만약에 시간이 있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 그럼 우리가 기사의 어떤 제목만 봐도 굉장히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보, 예, 그런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내가 하루 동안의 일과를 보내면서 굉장히 좋았던 일도 있을 수 있고 좀 힘들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고민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어루만지는 내용, 응용의 시간이 걸리는 내용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과 대화를 즐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후 잠자리에 두면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성숙해지는 기분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과 밤, 양 사이드로 독서를 한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네, 정말 멋지겠는데요. 아침에는 가벼운 잡지, 그리고 만약 공부 중이라면 시험 문제집을 읽는 것도 좋다. 네, 학생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린 상태에서는요, 필기도 함께 하기를 권한다고 하네요. 독서는 목적에 따라 방법과 응용 형태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연습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어떤 일을 지향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워크앤워크. 이분들에게 아침 1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유형에게 추천하는 씨앗 심기는요, 바로 자기 비판입니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고칠 부분을 함께 적어서 자기 비판을 해보는 것.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개선해 나가는 거죠. 내가 글을 먼저 쓰고요. 거기다가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붉은 글씨로 적으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글이 다소 엉망일지라도 일단 끝까지 썼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차례 퇴고 작업을 통해 지적사항을 분석해서 문장을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뇌가 지쳐있는 밤보다는 아침에 작업할 때 더욱 예리한 비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아침 1시간을 가져보셔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씨앗 심기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당장 해야 할 일 때문에 보람된 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하고 있다면 너무 불안감이 들겠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내 미래는 정말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좋아하고 회사를 그만둘 배짱도 없다면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찾는 게 씨앗 심기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위안이 되시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어떤 일이 될까요? 내가 먼 미래를 위해서 나는 정말 멋진 플래너가 되고 싶다. 나는 혹은 멋진 기획자가 되고 싶다. 나는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다. 혹은 나는 멋진 여행을 다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결고리 한번 진짜 진지하게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만약에 씨앗 심기가 없어서 고민이라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에 씨앗 심기가 없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다. 씨앗 심기가 없다. 라고 속단하면 사고가 정지되어 눈앞에 있는 소중한 씨앗을 놓치게 된다고 하네요. 매일 수백 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다 보면 나 자신이 자료 만드는 기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서포트가 아니라 회사의 이름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자료,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일이 이 회사의 브랜드를 책임진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쩌면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작업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속가내기나 묻어두기로 보이겠지만 가치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 씨앗 심기가 되는 거죠. 네, 어떤 일이든 씨앗 심기는 반드시 있다. 요거를 한번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새 SNS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155페이지에 보면 취미를 직업으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SNS를 이용하거나 소모임을 준비하는 것도 씨앗 심기의 하나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거, 어떤 모임을 가지는 거, 처음에는 친구를 서로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지금 저희도 이렇게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 북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그램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소통하는 거, 저는 이것도 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사랑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들이 쉽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아침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규칙성을 가지는 거, 네. 너무 도움이 되겠죠? 아침에는 조금 서둘러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분명히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 주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친구나 동료에게 권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북그램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같이 링크를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그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이 되게 좀 즐겁고 에너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살리고 싶다면 당신의 관점을 피력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이나 뉴스를 전해주는 모임. 이 작가님은요, 10년 이상 새벽 맛집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아침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 잘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다. 독서도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만한 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많이 기대되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아닙니다. 네. 나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키워드를 표현해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와 나다움, 가치관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직장에 자유가 없다고 예단하면 거기서 사고가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여기서 말씀해 주시네요. 블로그나 SNS를 통한 홍보, 이것을 셀프 테스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방향성을 임의로 정해서 조금씩 시험해보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 취향과 가치관이 세상에 통하는지, 그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저도 셀프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평소 아쉬웠던 일들은요, 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아침 30분을 활용해서 나도 모르게 지적하고 참견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요, 항상 비포 앤 애프터 형식으로요, 개선 방법을 같이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거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전문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가 내 경험을 책으로 만들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거 모두 다 씨앗 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세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침 1시간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는 그 인세소득을 만드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요, 자신의 경험을 모두 떠올려 보고요, 자신의 경험으로 타인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요, 세 번째는 컨셉을 정하고 주변의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나온 삶 자체가 모두 다 툴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것, 그것을 아침 1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계화해 보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다면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규칙과 전례의 틀을 벗어나라. 규칙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사고의 틀에 갇히게 된다고 합니다. 바꿀 수도 있는 규칙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싱싱한 아이디어를 시들게 하는 것. 부디 당신이 느낀 설렘을 전례가 없고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당당히 제안해서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아침 1시간 모닝 루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3부고요. 이 책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1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1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휴일 아침 일찍 약속 만들기 작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말 아침 일찍 예약을 잡으면 이런 일이 없다. 미용실이나 치과처럼 지각하면 업체에 피해가 되는 예약을 일부러 아침 일찍 잡는 것. 그 일을 마치고 나면 이후는 자유시간이다. 휴일을 알차게 보냈다는 만족감은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다. 어제와 다른 내가 되고 싶다면 내일부터 1시간만 일찍 일어나라. 여러분, 부디 아침 1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여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관을 되찾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케다 지혜가 전해드리고요. 저 또한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아침 1시간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좀 더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1시간 더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황금 같은 그 1시간 꼭 주어지셨으면 하고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 네, 또 새로운 분이 이 책을 전해주실 겁니다. 어때요? 너무 기대가 되시죠? 돈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2030 축의 전환입니다.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10시에도 여러분 클릭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자기계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봬요.